밥상 위에서 시작되는 기억의 힘. 사람은 무엇을 먹었는지는 쉽게 잊지만 어떤 맛을 먹으며 살았는지는 오래 기억한다. 어린 시절 아침마다 피어오르던 된장국 냄새, 비 오는 날 부엌에서 지글거리던 고등어 굽는 소리, 갓 짜낸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린 나물의 고소함은 단순한 음식의 기억이 아니다. 그것은 감각과 감정 그리고 사고의 리듬까지 함께 저장된 삶의 기록이다. 최근 뇌건강이라는 단어가 식탁 위로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슈퍼푸드나 낯선 재료에 주목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오랫동안 곁에 두고도 그의 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음식들과 함께 살아왔다. 김치와 된장, 들기름 같은 한국 식재료는 세대를 거쳐 반복적으로 섭취되어 왔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인의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만들어 왔다. 이 칼럼은 특정 음식이 뇌에 어떤 효능이 있다는 식의 단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글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활을 구성하고 사고의 습관과 일상의 집중력, 감정의 안정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한국의 식재료를 중심으로 다시 바라보려는 시도다. 기억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억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일상의 중심에는 늘 밥상이 있었다. 한국 식재료가 가진 음식 문화의 맥락, 한국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먹는 구조에 있다. 김치는 발효라는 시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고 된장은 기다림과 관리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들기름은 빠르게 소비되기보다는 소량으로 맛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한다게. 이런 식재료들은 빠르고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시간을 들여 만들어지고 천천히 먹는 식문화와 연결돼 있다. 전통적인 한식 식탁을 떠올려 보면 한 가지 메뉴가 식사를 지배하지 않는다. 밥을 중심으로 국 반찬이 나뉘고 짠맛, 신맛, 고소한 맛이 서로를 압도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룬다. 이는 자연스럽게 식사의 속도를 늦추고 씹는 시간과 대화의 시간을 늘린다. 이런 식사 방식은 단순히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방식의 문제다. 서두르지 않고 먹는 습관, 계절에 따라 재료를 바꾸는 구조, 남은 음식을 다음 끼니로 이어가는 방식은 일상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만든다. 는 자극에 민감한 기관이다. 급격한 변화와 과도한 선택이 반복될수록 피로를 느낀다. 한국의 전통 식재료와 식문화는 그 자체로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한국 식재료로 만드는 뇌건강 레시피라는 말은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하자는 제안이기보다 이미 존재해온 식사의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자는 미에 가깝다. 뇌를 생각하는 식탁에 대한 여러 시선 전문가들은 흔히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영양소의 균형, 식사의 규칙성, 생활 습관과의 연계를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론보다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식단이라도 오래 유지되지 않으면 생활에 뿌리 내리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한국 식재료는 현실적인 장점을 가진다. 시장점 밭에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법에 덮지 않으며 옹베스 많은가와 닝자을지 거면다. 김치찌개에 된장을 조금 더하는 일, 나물에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는 선택주, 1에서 2회 생선을 구워 먹는 습관은 거창하지 않지만 일상의 패턴을 바꾼다. 또한 음식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과 함께 먹는 식사 같은 메뉴를 나누는 경험은 대화를 늘리고 관계의 밀도를 높인다.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은 일상의 사고 활동을 자연스럽게 자극한다. 혼밥이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함께 먹는 식사의 의미는 더욱 커진다. 일부에서는 전통 음식이 번거롭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통 식재료를 반드시 전통 방식으로만 먹어야 할 이유는 없다. 된장을 활용한 간단한 볶음 김치를 활용한 한 그릇 요리, 들기름을 더한 샐러드처럼 현대적인 조리 방식과 또 충분히 어울린다. 중요한 것은 재료를 버리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감각이다.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 뇌 건강을 위한 식사는 특별한 날에만 실천하는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선택의 누적이다. 오늘 저녁 라면 대신 된장국을 끓일지,
기름진 소스 대신 들기름 한 방울을 더할지 반찬 하나를 더 꺼내 함께 나눌지의 문제다. 한국 식재료 중심의 식사는 준비 과정에서 이미 사고를 요구한다. 무엇을 먼저 손질할지, 어떤 순서로 끓일지, 맛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생활 속 사고 활동이다. 완성된 음식을 천천히 먹으며 맛을 구분하고 다음 끼니를 떠올리는 일 역시 생각의 연속선 위에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식재료를 바꾸는 전통은 몸과 생활을 동시에 조절하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 여름에는 가볍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먹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생활의 리듬을 바꾼다. 이런 변화는 인위적인 자극보다 부드럽게 일상에 스며든다. 결국 뇌를 생각하는 식탁이란 뇌를 특별 대우하는 식단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무리 없이 이어주는 식사의 방식이다. 한국 식재료는 이미 그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다시 선택하는 일이다. 뇌가 기억하는 것은 결국 삶의 방식이다. 뇌는 우리가 먹은 음식의 성분만 기억하지 않는다.